안녕하세요. K입니다. 단 하나의 질병. 위키백과에 따르면 질병의 종류가 3만여 종에 이른다.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나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암만 해도 그렇다.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피부암. 이름이라도 들어본 곳은 기껏해야 10대까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암의 종류는 250여 종에 달한다고 한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의사들조차 모르는 암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한숨부터 터져 나왔다. 몸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그 많은 질병을 어떻게 알고 배워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렇다고 한 가지 암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온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특정 대상에 국한하는 접근은 나무에 치우쳐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몸에 대해 안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의사, 약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병원의 진료 과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인가?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다.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자 생각이 바뀌었다. 질병의 종류가 3만여 종에 이른다는 것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증상에 따른 분류였다. 하나의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발현되는 부위나 형태에 따라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니다. 원인과 현상이다. 찾아보니 공중보건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3가지로 분류한다. 숙주 자체의 요인, 병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그것이다. 이 중 숙주 자체의 요인은 유전병의 원인이요. 병인적 요인은 감염병의 원인이다. 암과 같은 만성질환은 주로 환경적 요인 때문이다. 이는 곧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면 증상에 관계없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원인이 사라지면 증상은 따라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 암의 스위치를 꺼라를 쓴 레이먼드 프랜시스는 세상에는 하나의 질병만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병명이 무엇이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든 모든 질병은 세포의 기능장애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세포가 어떤 연유로 인해 본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이다. 3만여 종에 이르는 질병의 종류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요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개운함을 느꼈다. 공부를 하면서 어렴풋이 느껴지던 것들이 안개가 걷히듯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분이었다. 질병의 원인이 하나라는 것은 내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치료 또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암을 포함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세포의 기능장애라면 그 장애를 개선해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면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도 있다.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만 할 수 있는 고도에 특화된 기술이 아니오. 3만여 종에 달한다는 질병을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관찰하면서 음식과 습관, 마음을 관리하면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상 치유가 바로 그것이다. 프랜시스 박사는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독성 물질의 과다 흡수와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이나 공기를 통해 각종 독소가 과다하게 유입되는 반면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를 기본 원리로 삼았다. 기의 태과 불급이 그것이다. 동양의학의 핵심인 기는 몸 안의 흐름을 좌우하는 기본 에너지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 기가 몸속에서 균형을 이루면 심신이 안정되고 건강하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 태과 불급의 상태, 즉 넘쳐서 주체할 수 없거나 부족해 맥이 빠지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프랜시스 박사의 견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치료법 또한 마찬가지다. 넘치는 기를 덜어내고 부족한 기를 채우면 된다.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부족한 영양을 공급하면 된다.
이 또한 일상치유의 음식관리, 습관관리, 마음관리로 귀결된다. 사람의 몸은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다.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한다. 그런 인체를 기계처럼 부분 나누고 분리해서 치료하는 현대의학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근본적인 치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다. 방광 아래에 있는 호두알 크기의 전립선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는 것이다. 병원 치료는 종양 제거에 집중한다. 수술로 전립선을 떼어내거나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통해 종양을 태워 없앤다. 어떤 방법으로든 종양만 깨끗이 제거되면 치료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발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립선암을 전립선에 국한된 질병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전립선암도 암이요. 암은 어떤 원인에 의해 세포의 기능이 무너진 것이다. 단지 그 증상이 전립선에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니 전립선에 있는 종양을 제거한다고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몸 전체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한 소신으로 나는 일상치유를 선택했고 일상치유를 실천하면서 그러한 소신을 충실히 반영했다. 전립선의 종양 제거보다 세포의 기능 개선에 집중했다. 전립선의 특효라는 약품이나 영양제에 관심을 쏟는 대신 토마토, 마늘, 브로콜리 등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에 시선을 돌렸다.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고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특정 부분의 치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음식과 공기 등을 통해 독소가 유입된다고 그것이 곧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몸은 그에 대항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몸에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경찰과 군대 역할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출동해 이를 막고 제거한다. 몸 안에서 생겨나는 독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매일 5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 수백억 개의 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상세포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NK세포를 비롯한 면역세포가 이상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공격해 제거한다. 이렇듯 우리 몸은 스스로를 지키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연치유력 또는 면역력이라 부른다. 국민의사로 알려진 이시영 박사는 면역이 암을 이긴다에서 암 발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암은 암 세력과 면역세포의 세력 다툼에서 일어난다. 암 유전자가 자동차의 엑셀이라면 암 억제 유전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서로 시소를 하듯 균형이 잡혀 있는데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암이 된다. 그러니 암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질병이다. 자연 치유력이 약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치료 방법 또한 분명해진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포의 기능장애를 개선하여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는 면역력을 회복하면 암 종양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읍내의원에서 암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은 후 나는 곧바로 몸 관리를 시작했다.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였다. 어떤 경우든 내 몸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였다. 프랜시스 박사에 의하면 면역력 약화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 독소의 과다 유입과 세포의 영양 결핍이 그것이다. 그런 만큼 나는 일상 치유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독소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식품은 일절 먹지 않았다. 공기도 조심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밖에서는 늘 마스크를 꼈고 매연이나 탁한 공기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에는 아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동시에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 저녁으로 공원이나 가까운 야산을 돌며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를 실천했다. 걸을 때에는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 폐활량을 늘렸다.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5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전립선에서 암이 치유되는 상상을 했다. 세면을 할 때마다 댄스 음악을 틀어놓고 막춤을 추며 흥을 돋우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을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나 자신을 세뇌시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독소의 유입을 막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내 몸은 조금씩 조금씩 면역력을 회복했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 우리 집 화장실의 변기 옆에는 종이컵이 놓여 있다. 아침에 일어나 소변을 볼 때면 나는 종이컵에 일정량씩 받아 상태를 살펴본다. 색이 진한지 옅은지, 빛깔이 맑은지 탁한지, 이물질은 없는지,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체크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pH 측정기를 이용해 산도를 측정한다. 대변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물을 내리기 전에 형태와 색깔을 살펴보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을 한다.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나 느낌이 좋지 않으면 전날 먹은 음식이나 활동 내용을 차근차근 점검한다. 평소 먹지 않던 것을 먹었는지, 하지 않던 행동을 했는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원인을 찾는다. 나는 그렇게 내 몸과 소통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외형과 달리 몸속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심장이 막혀도 악성 종양이 생겨도 증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세심히 관찰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몸은 밖으로 배출하는 물질을 통해 내부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배설물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출하는 소변이나 대변에는 몸 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신호가 담겨 있다. 색깔, 빛깔, 형태, 냄새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땀이나 열, 피부의 상태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어 신호를 보내도 느끼지 못한다.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몸은 더 크고 강한 신호를 보낸다. 염증이나 통증, 대사장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몸속의 신호, 우리가 말하는 질병이 그것이다. 그러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몸과 소통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질병은 예방이 가능하다. 암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 경험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몸과의 소통, 치유는 거기에서 시작된다.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나는 몸에 대해 몰랐다. 몸과의 소통 또한 불통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몸은 오랫동안 수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암 발병은 그에 대한 대가였다. 뒤늦게 참여를 한 나는 관리를 시작하면서 몸과의 소통에 힘을 쏟았다. 몸에서 내보내는 배설물을 주의 깊게 살피며 몸속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땀이나 열, 호흡, 오한, 피부 발진 등 평소와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병원 치료에 앞서 그 원인을 꼼꼼히 따져보았다. 수시로 몸 이곳저곳을 만지고 살펴보면서 이상 유무도 확인했다. 일상 치유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주치의가 되어 부단히 내 몸을 살피고 소통한 것, 바로 그것이라고.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